제 이름은 박정우입니다. 올해 56이 되었지만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추억은 아직도 제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되었지만 손주가 태어난 뒤에도 밤마다 찾아오는 공허함과 안 깊숙이 자리 잡은 뜨거운 본능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사실상 저는 이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아내가 남긴 기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조용한 관찰자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에는 몰랐던 스스로의 욕망과 감정을 마주하게 된 것은 바로 아내가 떠난 이후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외로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몸과 마음은 이미 오래전 잊었던 감정의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샤워하며 정신을 가다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등을 스칠 때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던 욕망과 갈망이 잠시 가라앉는 듯 했지만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샤워 후 거실에 앉아 손주를 바라보거나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마다 저는 인간적인 욕망과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절감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샤워를 마치고 수건을 두른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침 임신 8개월 차인 며느리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냉장고를 열고 있었습니다. 둥그렇게 부른 배를 힘겹게 지탱하며 걸어오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동시에 솔직히 말하면 자꾸 눈길이 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뭐하는 짓인가 스스로를 다그치며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두근거림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부터 산후도움 분이 오세요. 50대 여성분이라 하더라고요. 2주 동안 출퇴근하며 저와 아기 돌보는 걸 도와주실 거래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묘하게 자극했습니다. 50대 여성 그저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생기를 가진 여성이 제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오래전 잊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이 집에는 며느리와 손주 외에는 다른 여성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여성이 들어온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속이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전 아내와 함께했던 젊은 시절의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아내는 아직 20대의 처녀처럼 아름다웠고 저는 팔팔한 청년이었습니다. 뜨겁고도 애틋했던 순간들이 꿈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었고 새벽의 찬바람이 거실 소파 옆 빈 공간을 스치자 저는 한참 동안 뒤척이며 꿈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위험하게 설레는 감정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외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남자로서의 본능과 감정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다시 꿈틀거렸고 이제는 단순히 손주를 돌보는 노인이 아니라 한 여성의 존재에 마음이 흔들리는 남자로서의 제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갓 태어난 손주와 몸조리 중인 며느리만이 남아있는 사이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은근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문을 열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산후도움 김선미 50대 중반이라 했지만 피부는 매끈했고 몸은 탄탄하게 다듬어져 있어 한눈에도 건강과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은은하게 윤이 났고 미소는 부드럽지만 은근히 날카로운 관능을 풍겼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향긋한 백단향 향수가 코끝을 스치며 시각뿐 아니라 후각까지 자극했습니다. 그녀의 몸에 꼭 맞는 검은 레깅스와 연분홍 티셔츠는 굴곡을 그대로 드러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허리선이 살짝 흔들리며 은근한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퍼지는 전율과 숨이 잠시 멈춘 듯한 감각이 오래 참아온 욕망을 깨웠습니다. 미소 씨는 능숙하게 짐을 풀고 신발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을 거예요. 아기 돌보는 일, 며느리 몸조리, 집안일까지 맡을게요. 아버님, 점심은 제가 차려드릴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속에 숨겨진 힘과 유혹이 느껴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자 얼굴은 뜨거워지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점심시간, 그녀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살짝 부딪힌 허벅지와 무릎 사이, 손이 어쩌다 스치면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녀가 제 팔꿈치에 살짝 기대는 순간 은은한 체온과 섬세한 피부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미소 씨의 향기와 미세한 숨결이 한데 섞이며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은밀한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둔 감정이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고 제 정신은 어느새 온전히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거실에서 그녀가 무겁게 몸을 숙이며 아기를 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스스로의 감정과 욕망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녀의 몸, 손길 하나하나가 저를 자극했고 그 긴장감은 공기 중에 묻어나 거실 전체를 뒤덮는 듯 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란 참 간사합니다. 눈으로는 보지 않으려 해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그녀가 저를 향해 건네는 사소한 터치와 친절, 은근한 웃음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접시를 건네줄 때 살짝 닿는 손, 거실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눌 때 허리와 허벅지 사이로 느껴지는 체온, 심지어 걸음을 옮길 때 흘러가는 머리카락까지도 저를 긴장시키고 자극했습니다. 마음속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저는 점점 더 그녀의 존재에 매혹되어 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가 모두 안방과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진 조용한 오후, 집안에는 저와 미소 씨 단둘만 남았습니다. 창밖 햇살이 거실 바닥을 부드럽게 덮는 시간, 공기 중에는 그녀의 은은한 향수와 샴푸 향이 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는 동안 그녀는 자연스럽게 부엌에서 움직이며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조차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선의 곡선, 팔 근육의 유연한 움직임, 발끝에서 올라오는 은근한 긴장감이 제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준비한 그녀가 제 옆에 다가와 앉을 때 무릎이 저의 허벅지에 살짝 스쳤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심장은 폭발 직전처럼 뛰었고 숨결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눈앞의 그녀는 사소한 표정 변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섹슈얼한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 입술의 미묘한 곡선, 눈빛의 반짝임 하나가 제 내면의 욕망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 팔뚝을 스치며 어르신, 팔 근육이 여전히 단단하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볍게 손으로 제 팔을 감싸는 순간 피부에 닿는 부드러운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와 향기, 그리고 눈빛 속 은밀한 관심이 섞이면서 제 몸은 저도 모르게 반응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죄책감과 도덕적 갈등이 스쳐 지나갔지만 몸은 그녀에게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숨조차 고르기 힘든 순간
미소 씨의 부드러운 손길은 저를 사로잡았고 은밀한 긴장감은 공기처럼 집안을 채웠습니다. 점심을 마친 후 거실 바닥에서 그녀가 간단한 집안일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제 시선은 그녀의 움직임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옆모습, 손짓,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모습, 허리의 미세한 굴곡까지 모든 것이 자극적이었습니다. 제가 신문을 들고 있는 손에도 미묘한 떨림이 있었고 무의식적으로 숨을 삼키며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에게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의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긴장감과 흥분이 혼재한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의 그녀는 단순한 산후도움이 아니라 오랜 세월 잊고 있었던 남성으로서의 감각을 자극하는 존재였고 저는 은밀하게 그녀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과 시선, 체온과 향기, 이 모든 감각이 뒤엉키면서 저의 내면에서는 죄책감과 욕망, 설렘이 뒤섞여 복잡한 폭풍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는 단순한 일상의 공간이 아니라 은밀한 긴장과 관능이 서린 감각적 무대로 바뀌었습니다. 미소 씨의 작은 미소 하나, 손끝의 스침, 허리의 굴곡에서 느껴지는 은밀한 자극 하나하나가 저를 사로잡았고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그녀에게 점점 깊게 매혹되어 갔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금기와 욕망 사이에서 은밀하게 얽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주간의 은밀한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미소 씨가 마지막 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집안은 다시 고요와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남긴 작은 쪽지와 손끝의 온기만이 지난 시간의 증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짧은 쪽지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닌 서로가 공유했던 감정과 설렘, 그리고 서로에게서 받은 위안과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에 남은 따스함을 느끼며 저는 지난 2주간의 모든 순간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밀려오는 죄책감과 후회도 깊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아들은 여전히 저의 삶 속에 있고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과 안정을 위협한 제 욕망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강렬하고 솔직하더라도 그것이 가져온 결과가 타인의 삶에 상처가 된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미소 씨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걸고 이 순간을 선택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 책임감은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인생에 있어 그 사랑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외로움과 상실 속에서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든 존재, 저를 남자로서 바라봐준 그녀,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채워준 시간. 그 모든 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닌 인간으로서 서로를 필요로 한 진심의 교감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판단은 두렵지만 남은 날들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 그녀와 함께하는 선택만이 남은 삶을 온전히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들과는 끝내 화해하지 못했지만 제주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함께 작은 펜션을 운영하며 서로를 보듬고 살아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맞이하는 아침,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그 평범한 일상이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만했던 순간들. 늦게 찾아온 사랑과 그로 인한 선택의 무게, 그리고 책임의 감각이 삶을 더욱 진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용기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